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1년 8월 23일, 하여튼 무더운 여름날에 있었던 당시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 유한양행 앞에서 이루어졌었던 총격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게 되면 군관리 특수범, 이 범죄자들 23명이 무장난동을 벌였는데 실미도에서 인천을 거쳐서 어선과 버스 등을 탈취해가지고 대방동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는 거죠. 이들은 이 당시 수용소 경비병 12명을 사살하고 탈출해서 무려 그 중에서 15명은 자폭하고 이 총격전 과정에서 민간인이 19명의 사상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되겠는데요. 자, 당시 이 사건은 여러분들 영화 실미도로 이렇게 오늘날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이것 자체를 이렇게 수용소에 구속되어 있었던 군관리 특수범으로 이렇게 예한 난동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북파 공작원 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었던 것이 오늘날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총격전 이후에 이 수습을 하고 있었던 이 출동한 군인들이 벌어진 이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당시 유한양행의 모습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왜 이곳은 대방동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대방동이라고 하는 곳은 일찍이 경기도 시흥군 하북면에 속해 있었던 곳으로 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49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분구가 되면서 이 관악구로 1913년도에는 옮겨갔다가 1980년도에는 또 동작구에 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방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구와 구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노량진을 거쳐서 한강대교로 도심으로 진입해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찍이 그래서 이 노량진 쪽에서 하북면을 거쳐서 시흥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대방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함께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붉은 선 지역이 대방동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뒤로는 또 신대방동도 나오면서 이 대방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등포구와 또 한편으로는 관악구, 동작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상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를 거치게 되면 지금도 서울 도심으로 진입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방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이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었던 이들은 결국 이 대방동을 거쳐서 도심으로 진격을 해 나가서 그들이 뭔가 주장을 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대방동에서 결국 군과의 접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 난동을 부렸었던 이들은 소위 684 부대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졌던 것으로 이 684 부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바로 1.1 사태와 관련이 대단히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8년도에 북한이 보낸 1.2군 소위 부대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자, 이 사건에 대응을 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은 군 수뇌부 주재회의에서 실미도 부대 창소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이 실미도 부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1.1 사태에 맞대응을 해서 결국 북파 공작원들을 북쪽에 보내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4월 달에서 실미도에 684 부대가 창설되게 되니 68년 4월이라는 의미의 684 훈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년도 4월부터 이렇게 결성이 돼서 북파 공작 부대가 이렇게 훈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훈련이
쭉 진행되다가 결국 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남북 화해무드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남북 대화와 더불어 결국 평화 통일 구상 등이 이렇게 선언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원래 북파를 하려고 만들었던 부대의 효용이 점차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불만을 품었었던 이 북파 공작원들이 결국 71년도에 그리고 이 부분을 직접 탄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 실미도를 탈출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당시 실미도 영화에서 다루어졌었던 바로 이 북파 공작부대의 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과거 북파 공작부대들이 여러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당시 1.1 사태 이후에 응징 보복을 한다는 목적으로 각 군마다 사실 부대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968년도 4월에 이 실미도 부대는 공군 소속이었고, 또 성갑도 부대도 있었고, 장봉도 부대, 만이산 까치 부대 등 각 군마다 이렇게 서해안의 섬이 결국 북한 침투에 용이한 위치다 보니까 이런 섬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이런 북파 공작 부대가 운영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 부대들은 김신조 부대와 똑같이 31명의 이런 특공대를 조직을 하는 형태의 부대들이 중복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은 1968년도에 있었던 1.1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 세검정 쪽에서 넘어와서 지금의 창의문을 넘어서 결국 청와대를 급습하려고 하다가 최규식 총경 등에 의해서 결국 제재가 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 1.1 사태가 되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게 분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해에는 또 1월 23일 날 미 해군의 푸에블레호가 또 북한에 납포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이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악화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 북한에 대한 어떤 보복을 가해야 될 이 전쟁이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당시에 월남전과 겹쳐지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력적인 보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간단하지 않았었던 상황 속에서 결국 한미 간의 국방 강요회의, 또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존슨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등의 일련의 것들이 결국 무력적인 방법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강변의 푸에블로호를 전시해 놓고 그들이 대미 선전을 벌이고 있었던 안내원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68년도 10월 달에 오게 되면 또 울진 삼척 지역에 무려 120명에 달하는 무장공비들을 보내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사건들이 벌어져서 6.25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의 도발이 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결국 이에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향토 예비군이라는 게 당시에 창설이 되었었죠. 그래서 250만 예비군을 통해서 전쟁 억지력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런 대북 제재, 군사적인 제재에 나서야겠다라는 의지들이 이렇게 표명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 시기에 우리 소위 대간첩의 목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고 주민등록증이 마련이 되면서, 자, 당시에는 곳곳에서 이렇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는 이런 불시 검문들이 행해졌던 상황들이 결국 시작되면서 국가의 이런 긴장 상태가 대단히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교련 수업이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이렇게 행해지기도 했었고, 대학생들에게는 또 문무대에 이렇게 입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국방 의지를 더욱 돋우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또 북한 규탄 걸기대회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런 상황들과 더불어 이런 향토 예비군의 상설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실미도 부대와 같은 부대들이 창설이 되었고, 이런 훈련이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969년도에 접어들면서 미국 대통령 닉슨에 의해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미국은 직접적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 핵위협은 미국이 직접 대처하고 아시아 국가는 국내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식으로 이런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도 이런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1972년 5월에 오게 되면 이월학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만나게 되고, 이후에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담은 7.4 공동선언을 이뤄내게 됨으로써 결국 1.1 사태로 최고조에 달했었던 남북한의 대결 구도가 점차 대화 모드로 전환되게 되었고, 결국 7.4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긴장 상태가 청산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용도 폐기된 이런 북파 공작 부대들이 결국 해체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불만 세력들이 이런 무장 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실미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이 684 부대 자체가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우려되었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군사 재판을 전부 비공개로 실시를 했고, 이 684 부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묻혀져 버렸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도 사형 집행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무려 35년이나 지난 2006년도에 와서야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공식 사망 통보를 받았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바로 이 대방동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느껴보는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심 속의 중요한 길, 소위 도로에 있어서 중심망이 되는, 그래서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바로 이 대방동 일대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 대방동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난동 세력들을 대처하는 총격전이 그런 의미에서 이 대방동 일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늘 대방동을 지나칠 때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8년도에 일어났었던 바로 1.1 사태에 맞대응을 했었던 북파 공작 부대, 이 실미도 부대와 관련되어 이 대방동의 이 위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꽃밭에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